정비사도 못 고친 차를 그 노인이 단 3분 만에 살려냈습니다. 아무도 관심 주지 않던 노인, 모두가 가난하고 초라하다 여겼던 사람. 하지만 엔진이 두 번째 박동을 내뱉는 순간 그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반 골목 끝 단독주택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78살 만수가 허리를 굽힌 채 낡은 카트를 끌고 나왔어요. 카트 바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대문 옆에는 오래된 공구함이 놓여 있었어요. 빨간 페인트가 벗겨져 녹이 슬어버린 함이었지만 만수는 매일 아침 그 앞을 지나치며 손으로 한 번씩 쓰다듬곤 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인사하듯이요. 공구함 옆에는 기름때가 빽빽하게 밴 낡은 가죽 장갑이 빨랫줄에 걸려 있었어요. 손가락 부분이 다해져서 실밥이 풀려 있었지만 만수는 그 장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나서는 만수의 뒷모습을 보며 이웃집 아주머니가 창문을 열고 혀를 찼어요. 아휴, 저 연세에 저걸 아직도 하시네. 자식들은 뭐 하는 건지. 만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트 손잡이를 더 꽉 쥐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파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뒤편을 지나며 만수는 버려진 전자레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쪼그려 앉아 뒷면을 살피던 그의 눈빛이 잠시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요. 손가락으로 나사 부분을 톡톡 두드려보고 전원 코드를 당겨보았어요. 그러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전원부가 나간 거네. 본체는 멀쩡할 텐데.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나가던 젊은 남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출근길 여자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오전 10시쯤 만수는 골목 어기 편의점 앞 그늘에 카트를 세워두고 잠시 쉬었어요. 등받이가 없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생수 한 병을 마시는데 저 멀리서 고급 세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엔진 소리, 배기음,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까지 그의 귀에는 하나하나 구분되어 들어왔습니다. 저건 브레이크 패드가 다 됐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 혼잣말이었지만 편의점 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참 신기하세요. 차 소리만 들어도 다 아신다니까. 만수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생수병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오후가 되자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방 구석, 낡은 장롱 위에는 먼지 쌓인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만수는 그 상자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설계도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 작업복을 입고 렌치를 들고 있는 청년의 모습. 그 모든 사진 속 주인공은 지금의 만수였지만 그는 그 사진들을 꺼내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초등학생 지호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만수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만수는 손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지호가 자전거를 세우고 다가오자 만수는 자연스럽게 자전거 앞바퀴를 살폈어요. 브레이크 레버를 눌러보고 바퀴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중얼거렸죠. 이거 브레이크 와이어가 풀렸네. 조심해야겠다. 지호는 잘 듣지 못했지만 만수는 이미 허리춤에서 작은 플라이어를 꺼내 와이어를 조여주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마치 수십 년 해온 일처럼요. 이제 됐다. 조심히 타거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지호가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사라진 뒤 만수는 다시 카트를 끌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낡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대기업 한성그룹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검은색 플래그십 세단이 도심을 달리는 영상이었죠. 매끄러운 곡선, 빛나는 크롬 장식, 그리고 화면 중앙에 크게 박힌 한성 로고. 만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꽉 쥐었다가 채널을 돌려버렸어요. 화면이 바뀌었지만 만수의 눈빛은 한동안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구멍가게에 들른 만수에게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요즘 한성자동차 회장이 이 근처 별장으로 자주 온다더라고요. 저번 주말에도 차가 여러 대 지나갔대요. 만수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야 그런 거 관심 없는데. 하지만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어요. 공장 아니었습니다. 불꽃이 튀고 폭발음이 울려 퍼졌어요. 서류 더미 위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는 장면. 그리고 등을 돌리며 차갑게 걸어나가던 한 남자의 뒷모습. 젊은 재벌 2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그 차를 왜 그렇게 급하게. 만수는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깼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만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골목 끝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지난 일은 다 지난 일이지. 난 그냥 고철이나 줍는 노인네야. 만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그렇게 만수는 또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고철을 줍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78살 노인으로서요. 하지만 그의 손에는 아직도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그의 귀는 여전히 차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말 아침 9시 동네에서 가장 큰 호텔 앞은 이른 시간부터 술렁였습니다. 한성그룹 전략회의 겸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호텔 정문 앞 차선에는 한성자동차 최신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차체에 반사된 햇빛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수행 비서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호텔 측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입구를 정리했고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는 경제부 기자 2~3명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20분 검은색 플래그십 세단 한 대가 호텔 정문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휠체어가 조심스럽게 내려졌습니다. 한성그룹 한기석 회장이었어요. 이른을 조금 넘긴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나오세요. 잘 차려입은 며느리가 휠체어 옆에 섰고 손주 둘이 할아버지 옆에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맞췄어요.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기석은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어요. 표정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 사실인 듯 했어요. 기사가 차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동이 꺼졌어요. 계기판의 불빛이 모두 꺼지더니 경고등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빨간 불빛들이 계기판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왜 이러지? 기사가 당황하며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키를 돌려도 엔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경고음만 짧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 시동을 걸어봤어요. 한 번,
2번, 3번. 하지만 차는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호텔 앞이 순식간에 혼잡해졌어요.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멈춰섰고 수행 비서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기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찰칵, 찰칵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기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차를 바라보던 그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차, 이번에 새로 내놓은 모델 맞지? 네, 회장님. 플래그십 최상위 트림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기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상위 트림이 이 모양이면 어쩌란 건가. 기자들 다 보고 있는데.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이 일제히 긴장했어요. 호텔 측 직원이 급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바로 정비사를 부르겠습니다. 15분 후 근처 정비소에서 정비사가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급히 달려온 탓에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정비사는 본넷을 열고 엔진룸을 들여다봤어요. 배터리를 확인하고 퓨즈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정비사는 여전히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이마에 땀이 턱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비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정비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전자장비 쪽 문제 같은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본사 서비스 센터에 견인해서 정밀 진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기석의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이 자리에서 해결 못하면 내일 회의부터 싹 다시 생각해보지. 냉랭한 한마디였지만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정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호텔 앞 인도에서는 고철을 실은 카트를 끌고 지나가던 만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본넷을 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만수의 발이 저절로 멈춰섰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듯 만수는 호텔 앞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차 밑을 힐끗 보고 타이어를 보고 배기구를 봤습니다. 본넷 틈으로 보이는 배선들을 눈으로 천천히 훑었어요. 만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눈빛으로요. 저건 저 설계 그대로네. 낮은 중얼거림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만수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위험하니까 비켜주세요. 경비원이 다가와 만수를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차를, 엔진룸을, 정비사의 손놀림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호텔 로비 2층, 통유리 창가에서는 기석의 막내딸 수진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40을 조금 넘긴 나이였지만 차분하고 예리한 인상이었습니다. 수진의 시선이 창밖 아래로 향했어요. 멈춰버린 아버지의 차와 그 옆에서 멈춰선 허리 굽은 노인이 같은 프레임 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카트를 끌고 있었지만 차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수지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답답해졌어요. 그냥 지나가는 노인일 뿐인데 왜 저렇게 차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걸까요? 호텔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도 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석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계속 셔터를 눌러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멀찌감치 선 만수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분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비사는 이제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였어요. 고개를 저으며 수행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는 더 이상 어렵습니다. 서비스 센터로 견인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께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다른 비서들이 급히 모여들어 속닥거렸습니다. 회장님을 다른 차로 옮겨드려야 할 것 같아요. 견인차는 얼마나 걸린대요? 최소 40분은 걸린답니다. 기자들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놓고 있었어요. 한성 신차, 결함 논란? 그 같은 제목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호텔 로비에서 회장의 손자 민준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23,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호기심 많은 성격이라 할아버지 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민준은 인도 쪽을 힐끗 보다가 카트를 끌고 서 있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지나가는 분이겠지. 민준은 못 본 척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노인의 입에서 나온 중얼거림이 민준의 발을 붙잡았어요. 저 차 연료 라인 센서랑 접지 쪽 문제 같은데 거기 전압이 튀면 저래.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은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이르는 훨씬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어르신, 혹시 자동차 잘 아세요? 만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만수는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옛날에 공장에서 좀 만져봤지. 별거 아니에요. 어떤 공장이요? 그냥 자동차 만드는데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쪽에서는 전문 정비사도 못 고치는 차를 혹시 이 할아버지가 뭔가 아시는 걸까요? 순간적인 호기심과 함께 묘한 직감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그냥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만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고 저기 전문가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분도 못 고치고 계세요. 진짜 위험하면 못한다고 하셔도 돼요. 그냥 한 번만 제발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만수는 다시 차 쪽을 바라봤습니다. 기사가 계속 시동을 걸었다 껐다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더 맛이 가는데. 만수의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나왔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시동을 끄고. 만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왜 자기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상관없는 일인데. 하지만 손은 이미 카트 손잡이를 놓고 있었어요. 민주는 급히 정비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잠깐만 같이 보면 안 될까요? 정비사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준이 회장 손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마지못해 공간을 비켜줬습니다. 그래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으니까요. 만수는 엉겁결에 본넷 앞에 서게 됐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차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최신형 플래그십 모델. 외관은 화려했지만 만수의 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만수는 손을 들어 본넷을 톡톡 두드렸어요. 특정 위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가까이 대고 다시 한번 두드렸어요. 이 모델 연료라인 배선을 이쪽으로 돌렸구만. 그럼 접지가 여기일 텐데. 만수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오히려 옆에 서 있던 정비사보다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수십 년 해온 일처럼요. 정비사는 놀란 눈으로 만수를 쳐다봤습니다. 저 할아버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호텔 2층 창가의 수진이었어요. 노인이 차 앞에 서서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분 뭐 하시는 거지? 수진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호텔 로비 CCTV가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멀리서 누군가의 핸드폰 카메라도 그 순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저 노인이 누구인지, 왜 저렇게 자연스럽게 차를 만지고 있는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 손놀림은 전문가의 손이었어요. 만수는 본넷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손끝을 타고 흘러들어왔어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설계도를 보며 배선을 고치던 그때의 감각이었습니다. 여기가 문제야. 만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민중과 정비사가 동시에 만수를 바라봤어요. 만수는 기사를 돌아봤습니다. 기사는 여전히 운전석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계기판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동 끄세요. 완전히요. 만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사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걸었다 껐다 하면 전자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맛이 갑니다. 일단 다 끄고 키도 빼세요. 기사는 민준을 쳐다봤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기사는 시동을 끄고 키를 뺐습니다. 본넷 좀 완전히 열어봐요. 만수가 말했습니다. 정비사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본넷을 더 높이 올렸어요. 하지만 입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일단 지켜보기로 한 거죠. 만수는 엔진룸 안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시선이 특정 부분에서 멈췄어요. 연료 펌프 근처 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역시나 만수는 손가락으로 배선 라인을 따라갔어요. 빨간색 선, 검은색 선, 노란색 선. 손가락이 특정 커넥터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문제구만. 정비사가 다가와 만수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여기요? 저는 여기는 확인했는데요. 확인만 했으면 소용없지. 전압을 재봐야 아는데. 만수는 허리춤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안에서 낡은 공구들이 나왔어요. 작은 스패너, 절연 테이프, 그리고 오래된 멀티테스터기까지. 정비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그걸 항상 들고 다니세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테스터기를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낡았지만 작동은 정상이었어요. 만수는 테스터기 프로브를 커넥터 양쪽에 댔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만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전류가 새네. 이 접지 단자 불량이야. 만수는 테스터기를 내려놓고 커넥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흔들어 보니 미세하게 헐거웠습니다. 설계가 좀 억지로 가 있네. 이러면 열이 몰리는데. 만수는 커넥터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안쪽을 살펴보니 공장에서 조립할 때 미세하게 잘못 껴진 흔적이 보였어요. 그리고 열 때문에 플라스틱 일부가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여기 배선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도면을 거꾸로 본 거 아냐? 혼잣말 같았지만 정비사는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정비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대체 누구시지? 만수는 작은 공구로 커넥터 안쪽 핀을 재정렬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어요. 오래된 손이었지만 떨림 하나 없이 정확했습니다. 접지선을 여기다 두면 안 되는데. 만수는 접지선을 분리해서 다른 고정 볼트 쪽으로 연결했어요. 임시 조치였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정비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임의로 손 떼도 되는 건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만수의 손놀림에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2분 후 만수는 커넥터를 다시 끼우고 배선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턴 채 뒤로 물러났어요. 이제 시동 걸어보쇼. 기사와 정비사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기사가 운전석에 앉아 키를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키를 돌렸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한 번에 깔끔하게 살아났습니다. 경고등이 순차적으로 꺼졌어요. 계기판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RPM 게이지 바늘이 안정적으로 움직였어요. 헉! 정비사의 입에서 감탄사가 새어나왔습니다. 얼굴에서 놀라움이 떠나지 않았어요.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만수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쳐지네요. 대단하세요. 만수는 어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뭐, 운이 좋았지. 그냥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한기석 회장이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며느리가 놀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기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 멀리 차 앞에 서 있는 노인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 옆에 서 있던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네 어르신 같습니다. 민준 도련님이 모셔온 것 같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저렇게 고칠 수 있나? 기석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 의심이라기보다는 묘한 확신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본넷을 닫으며 정비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오래 타지 말고요. 회사 들어가면 이쪽 배선 구조부터 다시 봐야 할 겁니다. 임시로 고친 거니까. 정비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는 정말로 고쳐졌으니까요. 민준이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연락처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제대로 감사 인사를. 만수는 손을 휘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됐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나는 갈 데가 있으니까. 그래도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요. 만수는 카트를 끌고 돌아섰습니다. 등이 굽은 모습, 낡은 카트를 끄는 뒷모습.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민주는 묘한 쓸쓸함을 느꼈어요. 호텔 2층에서 수진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노인이 카트를 끌고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저분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한기석은 회의실이 아닌 호텔 비서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족 모임은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맡겼어요.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상황 촬영한 거 다 가져와. 기석의 명령이 떨어지자 비서들이 급히 움직였어요. 호텔 CCTV 영상과 직원이 찍은 핸드폰 영상이 노트북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기석은 휠체어를 책상 가까이 당겼어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허리 굽은 노인이 차 앞에 서 있었어요. 본넷을 열고 엔진룸 안을 들여다보는 장면. 테스터기를 꺼내 전압을 재는 손놀림. 커넥터를 분리하고 배선을 정리하는 순서까지. 기석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노인의 손이 커넥터를 만지는 장면에서요. 화면을 확대했어요. 손가락의 움직임, 공구를 쥐는 방식, 배선을 따라가는 순서. 이건 기석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저 손놀림을 어디서 봤어요?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저 노인, 그냥 아무나 아니야. 기석은 확신했습니다. 뭔가 익숙했어요. 저 판단 순서, 저 자연스러운 동작. 마치 설계자가 직접 고치는 것처럼. 기석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기술본부장 불러. 지금 당장. 15분 후
기술본부장이 비서실에 도착했어요. 50대 중반의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급히 온 탓에 숨이 찼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우리 신형 플래그십 연료라인 배선 구조 어떻게 설계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본부장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기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전자제어 부분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기존 모델이 뭘 기반으로 한 건데? 그건 7년 전 모델이고요. 그 모델은 또 그 이전. 기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결국 처음 설계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네, 뭐. 기본 구조는 초기 설계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기석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설계도면 가져와. 지금 쓰는 것 말고 아주 옛날 거. 창업 시절 것까지. 본부장은 어리둥절했지만 회장의 명령이었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실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시간 후 먼지 쌓인 상자가 비서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설계 파일과 사진들이 가득 담긴 상자였어요. 기석은 직접 상자를 뒤졌습니다. 노란 종이, 손글씨로 쓰인 메모, 연필로 그려진 초기 스케치. 그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이 나왔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석이 서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작업복을 입은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기석, 박영도. 기석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영도의 얼굴 젊었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했어요. 영도. 기석은 그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내는 이름이었어요. 기석은 설계 도면을 펼쳤습니다. 초기 엔진 배선도였어요.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이 부분 열주의, 접지 위치 재검토 필요, 전압 안정화 회로 추가. 모두 영도의 필체였습니다. 기석은 도면과 오늘 찍힌 CCTV 영상을 나란히 놓고 봤어요. 노인이 손으로 짚었던 위치와 도면에서 영도가 표시해둔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기석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정말 설마. 회장님,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진 속 박영도라는 분, 혹시 누구십니까? 기석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창업 멤버였지. 한성자동차 초기 엔진 개발의 핵심이었어. 우리 첫 모델 설계 거의 다 그 사람 손에서 나왔지. 그런 분이 계셨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데요. 그럴 거야. 회사에서 지워버렸으니까. 본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석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고가 있었어. 시험 차량 폭발 사고. 그 뒤로 그 사람은 회사를 떠났지. 아니, 떠나게 만들었지. 기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후회가 묻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호텔 앞에서 우리 차를 고친 사람. 저 손놀림이 영도 그 사람이랑 똑같아. 설마 본인이실까요? 이름도 다르고 나이도 많이 들었어. 하지만 기석은 다시 영상을 돌려봤어요. 노인의 손이 배선을 만지는 장면. 그 자연스러움, 그 확신. 저 손은 거짓말을 안 해. 한편 정비사는 본사 서비스 센터로 돌아가 상황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고쳐진 겁니까? 팀장이 물었습니다. 정비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현장에서 어느 노인분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노인? 네, 동네 어르신 같았는데. 근데 손놀림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접지 불량이랑 커넥터 문제를 3분 만에 찾아내셨어요. 팀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이야기 밖에 절대 새지 마.
오늘 거는 내부에서만 처리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급히 해당 모델의 부품 라인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문제가 다른 차량에도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룹 내부에서는 조용히 신차 결함 가능성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석의 머릿속에는 결함보다도 그 노인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어요. 왜 그 도면 구조를 한 번에 알아본 걸까요? 왜 저렇게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었을까요? 기석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호텔 앞 CCTV에서 그 카트 끌고 있던 노인. 신원 좀 알아봐. 어떻게 알아볼까요? 동선을 추적해. 어디 사는지, 이름이 뭔지. 전부 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영도, 내가 살아있다면. 기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성자동차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신차 홍보를 계속했어요. 광고에서는 여전히 화려한 세단이 도심을 달렸고 SNS에는 시승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어요. 기술팀은 밤낮 없이 관련 부품을 점검했습니다. 접지 불량, 커넥터 문제, 열 관리 실패. 점검할수록 문제가 더 보였어요. 기석은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설계 파일과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젊은 영도의 얼굴, 그와 나란히 서 있던 자신의 모습.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떠나보냈지. 기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아침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만수는 평소처럼 카트를 끌고 재래시장 뒤편을 돌고 있었어요. 오늘은 고철이 별로 없었습니다. 빈 카트를 끌고 골목을 지나는데 시장 입구에 익숙한 차가 서 있는 걸 발견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그것도 한성자동차 최신형이었어요. 만수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차 문이 열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여자가 내렸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뒤이어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내렸어요. 수진과 비서 도윤이었습니다. 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재래시장 뒤편, 낡은 골목, 오래된 단독주택들. 이런 곳까지 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 노인을 찾기 위해서요. 도윤이 만수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꺼내 들었어요. 어르신, 실례지만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만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바쁜 사람인데요. 카트도 정리해야 하고 회장님께서 어르신을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장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때 수진이 차에서 내려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그룹 한기석 회장의 딸 수진입니다. 만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한기석? 그 이름을 들은 지 얼마 만인가요? 아버지가 어르신 덕분에 크게 도움을 받으셨어요.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단호함도 있었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고. 그럼 차라도 한잔 하시죠. 제발이요. 수진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골목 어귀에서 아주머니들이 쑥덕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무슨 일이래?
고급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네. 만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 짧게만요. 정말 짧게만.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이 차 문을 열었어요. 만수는 카트를 골목 구석에 세워두고 천천히 차에 다가갔습니다. 뒷좌석에 처음 앉았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나무 장식이 된 내부, 은은하게 퍼지는 음악.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만수는 손에 낀 기름때 묻은 장갑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들어섰어요.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처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그리고 반대편 유리에 비친 수진의 단정한 옆모습. 차 안 디스플레이에 한성 로고가 잠깐 떴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로고. 만수는 눈을 감았어요. 20분 후 차는 한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깨끗한 주차장이었어요. 줄지어 선 고급 차들, 번호판마다 임원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만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높은 천장, 밝은 조명, 깔끔한 바닥.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대리석 바닥이 펼쳐졌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한성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만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입구를 지나는 경비원,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 오가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과거의 어느 날이 떠올랐어요. 막 지어진 새 공장 로비, 첫 삽을 뜨던 날, 영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설계 도면을 들고 기석 옆에 서서 환하게 웃던 그날. 어르신, 이쪽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만수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어요. 만수는 턱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만수의 심장도 빨리 뛰었어요. 15층, 16층, 17층.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 앞이었어요. 두꺼운 나무 문 앞에서 만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는 한기석이 있을 거예요. 수십 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사람. 만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게.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수는 그 목소리를 알아봤어요. 늙었지만 여전히 기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회장실이었습니다. 큰 책상 너머로 휠체어에 앉은 기석이 보였어요. 창밖으로는 도심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석과 만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기석은 천천히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만수와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앉으시죠. 기석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만수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등을 꼿꼿이 세웠어요. 기석은 휠체어를 만수 맞은편으로 옮겼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만수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주름 반점, 움푹 들어간 볼.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날 호텔 앞에서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기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는 최대한 공손하게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큰 문제가 날 뻔한 걸 막았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어요. 에이, 뭐려. 그냥 옛날에 비슷한 걸 만져본 적이 있어서요. 운이 좋았던 거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기석의 질문이 조심스럽게 이어졌어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자동차 만드는 데서 일했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어느 회사였습니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어요. 기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기석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현재 플래그십 세단의 엔진룸 도면 일부였어요. 혹시 이 도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만수는 처음엔 도면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결국 시선이 도면으로 향했습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자 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배선 구조, 접지 위치, 연료 펌프 라인.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여기 만수의 손가락이 도면의 특정 부분을 짚었어요. 배선이 너무 돌아가 있네요. 저렇게 하면 열이 몰릴 텐데. 열이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접지 단자가 변형돼요. 그럼 전류가 불안정해지고 옛날에도 그래서 사고가 날 뻔한 적이. 만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이 말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을 거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제가 뭘 안다고.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기석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도 라고 하셨습니까?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석은 천천히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저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만수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석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청년. 이름표에는 박영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보는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건 한성자동차 창업 초기입니다. 첫 공장을 세울 때였죠. 기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감정이 묻어났어요. 이 사람 박영도, 우리 회사 초기 엔진 개발의 핵심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설계가 이 사람 손에서 나왔어요. 만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희망에 차 있던 그때. 그런데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석이 계속 말했어요. 시험 차량 폭발 사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큰 문제였죠.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가 끝날 뻔했어요. 만수의 턱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회사는 책임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석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박영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가 분명히 위험성을 보고했는데도 그 기록을 지워버렸어요. 회의록에는 그의 이름만 남기고요. 만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사람은 억울했을 겁니다. 설계 변경을 급하게 밀어붙인 건 회사였고 자신은 분명히 경고했다고 주장했으니까요.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살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결국 그 사람은 공장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요. 기석은 오래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당신들 하는 방식대로 하시오. 다만 언젠가 그 책임은 돌아올 겁니다. 만수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후로 박영도는 업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석이 말을 이었어요. 이름도 바꿨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찾으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만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얼굴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기석은 휠체어를 더 가까이 당겼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호텔 앞에서 우리 차를 고친 분이 계셨어요. 손놀림을 보는데 박영도가 떠올랐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때 경고했던 것,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기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걸 막지 못한 내 책임도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고장난 차를 보면 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박영도는 오래전에 죽었어요. 만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해방감까지. 기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안으로 석양빛이 스며들었어요. 침묵이 한참 이어졌습니다. 기석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정확히 뭐가 문제였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신차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석의 말에 만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기석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비서가 노트북을 가져와 화면을 켰습니다. 최근 들어온 고장 제보 목록이 떠올랐어요. 최근 한 달 사이 시동 꺼짐 현상이 16건 접수됐습니다. 모두 같은 모델이에요. 만수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보 내용을 읽으며 미간이 좁혀졌어요. 주행 중 갑자기 경고등, 시동 꺼짐, 재시동 불가. 만수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옛날 그 문제랑 똑같네요. 기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만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3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든 시험 차량이 있었어요. 설계는 제가 했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죠. 만수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출시 한 달 전 갑자기 경영진이 비용 절감 지시를 내렸어요. 부품 단가를 낮추고 생산 공정을 줄이라고요. 그때 당신이 반대했죠? 네. 특히 접지 부분이요. 원래 설계에서는 접지선을 엔진 블록에 직접 연결했어요. 열에 강한 위치로요. 근데 그걸 바꾸라고 했죠. 비용 때문에. 만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3번 올렸어요. 이렇게 바꾸면 열 관리가 안 된다고, 주행 중 접지 불량이 생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기석이 낮게 말했어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영진은 일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출시 날짜를 못 맞추면 다 죽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경고한 대로 변경했고,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주행 중에 폭발했어요.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지만 그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겼습니다.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회의록에는 제 이름만 남았죠. 박영도 책임하에 설계 변경 진행. 제가 올린 보고서는 다 사라졌고요. 기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날 공장을 나오면서 다짐했어요. 다시는 차를 만들지 않겠다고, 설계도 보지 않겠다고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거리에서 차 소리만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고장난 자전거만 봐도 손이 먼저 나가요.
만수는 손을 펴서 바라봤습니다. 기름때 묻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어요. 이 손은 거짓말을 못해요. 아직도 그때 그 설계를 기억하고 있어요. 기석은 만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봤어요. 부드럽고 깨끗한 손, 서류에 사인만 하던 손. 지금 우리 신차도 같은 문제일까요? 만수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제보 내용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주행 거리를 보세요. 8,000km, 9,000km, 10,000km. 모두 이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접지 불량은 초반에는 안 보여요. 열이 누적돼야 문제가 생기거든요. 보통 5,000에서 10,000km 구간에서 시작하죠. 만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모두 여름철이에요. 외부 온도가 높을 때 이것도 열 관리 문제라는 증거예요. 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시중에 나가 있는 차들이 모두 전부 폭탄이에요. 만수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면 고속도로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석은 말문이 막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리콜해야 합니다.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수 조사하고 배선 구조 전부 바꿔야 해요. 비용이 얼마가 들든 사람 목숨이 먼저예요. 기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당신 없이는 정확한 원인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제 늙었어요. 기술도 옛날 거고요. 당신이 호텔 앞에서 3분 만에 고친 차를 우리 정비사는 40분이 지나도 못 고쳤습니다. 기석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당신의 손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첫 설계도를 그리던 날, 시험 차량이 처음 움직이던 순간, 그리고 폭발음과 함께 무너지던 꿈. 조건이 있습니다. 만수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번엔 아무것도 숨기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공개하고 책임질 사람은 제대로 책임지게 하세요.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어디에도 올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외부 자문일 뿐이에요. 기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기석도 휠체어를 움직여 만수 앞으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수는 대답 대신 기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한때 친구였던 사람의 어깨를. 회장님, 네. 이번엔 사람이 다치기 전에 막읍시다. 기석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이틀 뒤 만수는 한성자동차 기술연구소에 들어섰습니다. 입구에서 임시 출입증을 받았어요. 이름은 박만수, 직함은 외부 기술자문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젊은 직원들이 지나갔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태블릿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아무도 만수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기술본부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1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돌아봤습니다. 모두 30대에서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기석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들 소개하겠습니다. 박만수 선생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팀 자문을 맡아주실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뭘 아실까?
하는 눈빛이었어요. 기술본부장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회로도가 떠올랐어요. 현재 플래그십 모델의 전자제어 시스템입니다. 최근 간헐적 시동 꺼짐 현상이 보고되고 있는데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말했어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정상 범위예요. 배터리도 문제없고 퓨즈도 이상 없고요. 만수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어요. 실물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차요. 실제로 문제가 생긴 차를 봐야 알 것 같아서요. 기술본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 테스트베이에 문제 차량이 있습니다. 가시죠.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넓은 테스트베이가 펼쳐졌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리프트에 올라가 있었어요. 구석에 문제의 플래그십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체, 번호판에는 테스트 차량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만수는 천천히 차에 다가갔습니다. 차체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본넷을 열었습니다. 엔진룸을 들여다보는 만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회로 예전에 내가 그렸던 걸 토대로 수정한 것 같은데 만수가 중얼거렸어요. 손가락으로 배선을 따라갔습니다. 누가 이렇게 바꿨나요? 기술본부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선배 엔지니어들이 이전 설계를 참고해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대로 쓴 거네요. 근데 여기를 왜 이렇게 바꿨죠? 만수는 특정 커넥터 부분을 가리켰어요. 원래 설계에서는 이 접지선이 엔진 블록 여기에 직접 연결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프레임 쪽으로 돌아가 있네요.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생산성 때문이었어요. 조립 라인에서 저렇게 하는 게 더 빠르거든요. 만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계라는 게 위에 이름만 바뀐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책임도 같이 따라다니죠. 옛날 설계의 문제점까지 그대로 가져오면 어떡해요.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만수는 허리춤에서 공구 파우치를 꺼냈어요. 테스터기를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시동 좀 걸어보세요. 기사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만수는 테스터기로 여러 지점의 전압을 쟀어요. 여기 12.6V. 만수가 첫 번째 수치를 말했습니다. 여기는 12.4V. 여기는 12.2V. 수치가 계속 달라졌어요. 엔지니어 한 명이 노트북에 받아 적었습니다. 전압이 불안정해요. 접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만수는 시동을 끄게 하고 커넥터를 분리했어요.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봐요. 열로 인한 변색. 그리고 이 부분 미세하게 녹이 슬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모여들어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희미한 변색과 녹이 보였어요. 이 정도면 전기 저항이 생겨요. 주행 중에 열이 더 오르면 저항이 커지고 전압이 떨어지죠. 그럼 전자제어 시스템 전체가 다운돼요. 만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보던 반신반의는 사라지고 진지함으로 바뀌었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존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만수는 도면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꺼내 특정 부분에 표시했어요. 접지선을 원래 위치로 돌려야 해요. 여기 엔진 블록 직접 연결. 그리고 이 커넥터는 내열성 있는 걸로 교체하고요. 생산 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조립 시간이 늘어나는데요. 사람 목숨이 먼저예요. 아니면 생산성이 먼저예요? 만수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계는 정직합니다. 설계대로 만들면 설계대로 작동하고 잘못 만들면 잘못 작동하죠. 거짓말을 안 해요. 만수는 엔지니어들을 돌아봤어요. 여러분이 만드는 차에는 사람이 타요. 가족이 타고 아이들이 타죠. 그 사람들 목숨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예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테스트하셨어요? 이런 문제를 미리 찾으려면요. 만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실험실 테스트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해야 하죠. 여름에도 달려보고, 겨울에도 달려보고, 비 올 때도, 눈 올 때도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요. 시간이 걸려도 해야죠.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숨기면 안 됩니다. 그게 엔지니어의 책임이에요.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석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만수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내는 모습, 만수가 하나하나 답해주는 모습, 저런 사람을 놓쳐버렸구나. 기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회의가 끝나고 만수는 혼자 테스트베이에 남았습니다. 차 앞에 서서 엔진룸을 들여다봤어요. 손을 뻗어 배선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지듯이요.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만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성자동차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이사회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만수가 작성한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문제점 분석, 원인 규명, 해결 방안. 빼곡한 글씨와 손으로 그린 도면이 가득했습니다. 현재 출고된 차량 4,237대 전부 리콜해야 합니다. 기술본부장이 발표했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재무담당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최소 200억 원입니다. 부품 교체비, 인건비, 영업 손실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직 대형 사고는 없지 않습니까? 조용히 무상 점검으로 처리하면. 기석이 책상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대형 사고가 나면 그때는 끝입니다. 지금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해요. 하지만 회장님, 주가 폭락은 불 보듯 뻔합니다. 주가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기석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석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때 우리는 책임을 회피했고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떠넘겼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이 지나 같은 문제가 또 나왔어요. 우리가 근본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석은 휠체어를 앞으로 밀었어요. 이번엔 다르게 합니다. 공개 사과하고 무상 수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웁니다. 단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요. 긴 논쟁 끝에 이사회는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사흘 후 한성자동차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본사 대강당에 기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기석이 단상에 올랐어요. 휠체어를 천천히 밀고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먼저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희 플래그십 모델에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전기 계통 결함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움직였어요. 해당 모델 전량을 리콜합니다. 무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기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과거에도 비슷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고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석은 계속 말했어요. 이번 문제를 찾아낸 것도 그분의 도움 덕분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면 뒤편 직원 휴게실에서 만수가 중계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는 일제히 리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주가는 예상대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론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숨기지 않았네요. 책임지는 모습이 오히려 신뢰가 가요. 다른 회사들도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일주일 후 기술팀 사무실 한켠에 작은 책상이 하나 놓였습니다. 명패에는 외부 자문위원 박만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만수가 늘 들고 다니던 기름때 묻은 공구함이 놓였습니다. 그 옆에는 회사에서 지급한 새 노트북이 있었어요. 낡은 것과 새 것이 나란히 놓인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만수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이 부분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나요? 만수는 하나하나 답해줬습니다. 도면을 펼치고 연필로 그리며 설명했어요. 설계할 때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해요.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 가장 험한 길을 달릴 때요. 그럼 테스트도 그렇게 해야겠네요? 맞아요. 실험실에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달려봐야 해요. 그래야 진짜 문제를 찾을 수 있어요. 만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실패담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숨기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치고 다시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만수는 회사 차량으로 동네까지 태워다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서 내렸어요. 여기서 내릴게요. 걸어가고 싶어서요. 운전기사에게 인사하고 만수는 골목을 걸었습니다. 카트는 집에 두고 왔어요. 요즘은 카트를 끌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골목 구멍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요즘 바쁘시죠? 며칠 못 봤네요. 네, 좀 일이 생겨서요. 좋은 일이시죠?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만수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지호였어요. 자전거를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요즘 안 보여서 궁금했어요. 지호야, 학교 잘 다니고 있니? 네. 그런데 할아버지, 이거 봐주실 수 있어요? 지호가 자전거를 가리켰어요. 뒷바퀴 브레이크가 헐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웃으며 자전거를 살폈어요. 브레이크를 확인하고 와이어를 조였습니다. 됐다. 이제 괜찮을 거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지호가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만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골목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한성자동차 최신형이었어요. 운전석에서 민준이 내렸습니다. 만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를요? 공장이요. 새로 바뀐 생산 라인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래된 단독주택들, 재래시장 뒤편, 좁은 골목길,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멀리 한성자동차 공장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 하늘 높이 솟은 굴뚝, 입구에 큰 로고.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래전 처음 이 공장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생산 라인에서는 차들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튀었어요. 민준이 특정 라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요, 할아버지.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꿨어요. 만수는 라인을 들여다봤어요. 접지선 연결 방식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 설계대로 엔진 블록에 직접 연결되도록요. 잘 바꿨네. 만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공장을 나오며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중년 부부가 한성 자동차 대리점에서 새 차를 인도받았습니다. 리콜 후 재출고된 플래그십 모델이었어요. 이제 안심하고 탈 수 있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에 가족들이랑 여행 가자. 오래 못 갔잖아.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고요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요. 그 차의 엔진룸 안에는 새로 설계된 배선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접지선은 정확한 위치에 연결됐고 내열성 커넥터가 단단히 고정돼 있었습니다. 만수가 그렸던 도면대로, 만수가 지적했던 대로, 만수가 원했던 대로요.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나레이션이 조용히 흐릅니다. 정비사도 못한 걸 한 노인의 손이 단숨에 해결했다는 이야기. 하지만 정말 고친 건 차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외면받던 한 사람의 이름과 책임을 피하려 했던 한 세대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30년 전 잃어버렸던 한 엔지니어의 자부심이었을지도요. 먼 골목 끝 만수의 집 대문 앞에 걸린 낡은 공구함이 보입니다. 이제는 매일 쓰이는 공구함이에요. 그 옆에는 새로운 명함이 하나 꽂혀 있습니다. 한성자동차 기술자문위원 박만수. 사람은 가진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결국 남긴 것으로 기억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골목에서 그는 평생 손끝으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 오래된 손이 또 한 번 누군가의 인생을 살렸습니다. 작다고 버려진 재능은 없고 늙었다고 사라진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